벌써? 안녕하십니까. 2020 배치쇼. 오늘은 정정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변상욱, 더불어민주당 장종화, 자유한국당 이윤경입니다. 네. 우와! 자, 공개해드린 대로 오늘은 야바이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장종화 대변인이 가운데 앉고 편세권에 들어왔습니다. 편세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아마 여당 편향 방송이 되지 않을까 안 돼요. 싶어요. 네. 지금 나날이 중도층이 늘고 있는 이 상황에 굉장히 불리한 편성인 것 같지만 어쨌든 간에 팔이 안으로 굽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이 우선이에요. 항상 보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중도층이 가까워지는 거죠. 아, 그렇다고 봐야죠. 그렇죠. 아, 이 참 이렇게 즐겁게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 네. 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큰일입니다 정말. 네. 아, 심각하죠. 이 생각보다 좀 오래가고 좀 사태가 커질 것 같다 이런 약간 좀 걱정이 살살 되기 시작하는데 일단 16번째 환자가 확진이 됐습니다. 네. 예, 얘기를 다 들으셨죠? 네. 네. 예, 저는 뭐 이 8시 뉴스를 볼 수 있는 특권이 있기 때문에 미리 그럼 제가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드리고 갈게요. 네. 16번째 환자는 지금 40대 여성, 태국 갔다 오신 40대 여성인데 이 지난달 1월 19일 날 방콕하고 빠따야 갔다 오셔가지고 전남 무안국제공항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런데 엿새가 지난 1월 25일부터 증상이 나와서 입원했는데도 이게 중국을 갔다 오신 분이 아니니까 병원에서도 그쵸. 전혀 뭐 이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다 이렇게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어제 전남대병원으로 이송이 돼가지고 이분이 오늘 오전에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태국에서 옮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몰라요. 이 공항에서 걸린 건지 한국에 와서 걸린 건지. 근데 이제 기존의 확진자들이 이 전라도 쪽에 갔었다는 얘기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못 들었죠? 네. 지금 예. 그러면 아마 태국에서 걸릴 가능성도 높은데 태국도 사실은 이 중국 이외의 지역 중에 도시 중에는 가장 위험한 도시랍니다. 확진자가 지금 19명이나 되고 네. 또 중국에서 태국은 사실 중국 영향권에 있는 나라예요. 실제로 일례로 탁신 총리 이분이 화교예요. 그래서 베이징에 그 양반이 운영하는 골프장이 있어요. 별장도 큰 거 있고. 가봤습니다. 또 TMI 아닌가요? 이상한 거세요. 예? 골프장. 아, 거기 부동산 투자를 해놓은 거예요. 총리가. 탁신 총리가 실제로 재벌이에요. 재벌이고 저기 레드불? 그 에너지 음료 있죠? 레드불. 그거 만드는 회사 대표고 그래요. 자기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지금 그렇고 지금 감염 경로가 굉장히 다양해져가지고 그쵸. 그게 걱정입니다. 그래서 뭐 새로 확진 받으신 16번 환자는 상태는 안정적이라는데 또 신상 정보가 나가져서 지금 문제를 생기고 있고 일본에서는 홍콩하고 왔다 갔다 하는 대형 크루즈 3,700명이 탄 대형 크루즈에서 홍콩에서 내린 80대 남성 탑승객의 확정이 됐어요. 그래갖고 3,700명 전체가 지금 다 비상이 걸려 있고. 이 중국 현재에서는 중국에서는 사망자가 426명, 치사율이 2.1%로 나타났는데, 자 이게 큰일입니다. 이 치사율이 2.1%라는 게 사실 뭐 메르스나 이런 거에 비하면 좀 낮은 편이긴 합니다만 전염이 많이 된다면 모수 자체가 넓어지기 때문에 사망자가 굉장히 많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걱정이죠, 그렇죠. 진짜. 우려가 되고 있죠. 자 일단 책임 있는 여당에서는 어떤 대책 세우고 있습니까? 이거 지금 저희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대책을 하고 있잖아요. 예. 오늘 이제 지난 이제 0시부터는 후베이성 쪽에서는 이제 입국 제한을 했고 예. 그 제가 좀 확인을 해보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에서 16번째 확진 환자가 예. 나왔잖아요. 예. 그 지난 1월 20일 날 이제 첫 확진자가 나왔어요. 저희 예. 우리나라에서 예. 이제 16일째인데 예. 지금 확진자가 16분 그리고 지금 격리 그분들하고 이제 접촉이 돼서 예. 격리 대상자가 한 1,300분. 예. 근데 지금 알려져 있기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난 메르스보다는 전파력이 좀 세고 예. 사스보다는 좀 덜하다 뭐 이런 정도로 알려져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메르스 때와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예. 메르스 때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확진자가 나온 후에 13일 만에 첫 사망자가 나왔고 예. 16일째에는 한 180, 그러니까 36분이 이제 확진됐고 이제 그분들하고 접촉해서 격리 대상자가 한 1,800여 분. 예.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훨씬 전파력이 세다고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예. 현재까지는 우리 정부가 방역이나 이런 데에 잘 대처하고 있다. 예. 이런 상황이라고 저희 평가하고 있고 예. 지금 여러 가지 막 가짜 뉴스 이런 것들 정확하지 않은 정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보건복지부하고 네. 질병관리본부에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네. 매일 그리고 네. 매 이제 업데이트되는 내용이 있을 때마다
이 브리핑도 하고 보도자를 내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네. 되게 자세하게 네. 예를 들어서 이제 필요하면 그분들이 몇 날 며칠에 몇 시에 어디에 갔었다. 네. 어느 뭐 지점에 방문을 했었다. 이런 네. 것들을 국민들께서 알 수 있도록 네. 꽤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능하면 참고하시는 게 좋지. 막 다양한 막 카톡, 막 유튜브 이런 데서 네.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은 가능하면 이제 2차적으로 확인하시면 좋겠다. 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자, 야당에서는 뭐 상당히 좀 뒷북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비판들을 내놓고 있죠. 네, 초반에 너무 교만하고 이제 네.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계속 이렇게 저희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사실 자꾸 뭐 메르스 때 얘기를 하시면서 그때보다 잘하고 있고 그때보다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저는 그렇게 뭐 그때와 비교해서 지금 그 현 정부에 하는 것들을 홍보하는 그 시간에 네. 지금 보니까 뭐 카드 뉴스도 만들어서 돌아다니는 것 같던데 그런 네. 시간에 한국당이 제안했던 그런 선제적 입국 조치, 입국 제한 이런 거에 대한 것들 그리고 확진자 동선 같은 거를 더 빨리빨리 공개를 하는 게 우선이지 않나. 네. 그때에 비교해서 지금 잘하고 있다. 이거는 뭐 지금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보고요. 한국 뭐 박근혜 정부와 비교하지 않으면은 뭐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한국당 지금 입국 제한이 필요하다고 이미 초반에 저희 공식 석상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거 듣지 않고 뭐 WHO 기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차일피일 미뤘었죠. 근데 이제 그러다가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 존재의 이유다라고까지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금 그 입국 금지 범위에 대해서 네. 지금 후베이성만 지금 그렇게 제한적으로 되고 네. 있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 전역으로 넓혀야 된다는 이야기가 이제 계속 여러 차례 지금 주장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 우한시만 지금 봉쇄한 상황인데 네. 이미 대다수 주민들이 이제 우한을 나와서 뭐 500만 명 이상이 지금 이동을 했기 때문에 좀 크게 그 우한만 지금 봉쇄를 한 거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가 있지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라고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이게 심각해지니까 이제 박능우 그 장관께서 제한적 입국 금지는 단기적인 대책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약간 좀 그 확대 가능성을 뭐 열어두셨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게 과연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인가라는 거에 대한 의문을 저희가 계속 제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그렇게 방어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네. 하면서 미국, 호주, 뭐 싱가포르 이쪽 지금 다 전면 입국 금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외국인에 네. 관련해서. 그래서 자국민 보호가 이제 우선이기 때문에 그 나라들은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건데 네. 지금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인접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뭐 확산 속도 빠르다고 이제 장종환 대변인께서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그런 조치, 네. 좀 적극적인 조치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하지 않나라고 네.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좀 확대 이제- 입국 금지라든지 확대할 계획 같은 거 없어요? 우선 이 중국 전역에 대해서 네. 입국 금지를 한다는 것은 네. 그 파장에 비해서 효과가 미미하다. 어. 왜냐하면 지금 말하자면 중국에서만 발병하고 있는 게 아니고 네. 다른 나라로도 지금 퍼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신문 환자 같은 경우 보면 중국에 간 적이 없는데 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이제 발병한 사례가 있으면 네. 거기도 다 핀포인트에서 다 금지를 할 것이냐. 그거 확실치 않다는 거고요. 저도 굳이 메르스 때에 비교를 하고 싶지 않지만 네.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 것은 그때 책임 있던 분들이 그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네. 정부를 비난하는 데면 열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네. 간단하게 비교만 해봐도 메르스는 중동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네. 중동에서 우리나라에 오는 이 교류하는 인구와 네. 이 사람 수와 중국과 우리나라에 교류하는 사람 수는 뭐 규모가 차이가 다르죠. 예. 이게 이 비교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외국인 관광객 중에 절반 이상이 중국인이고 한 해에 600만 명 이상 입국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때와 비교해서는 지금 굉장히 안정적이고 차분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역에 대한 입국 금지 이거는 지금 당장 할 수는 없는 조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종환 대변인 말 들으니까 또 확 쏠리네요. 이영경 대변인. 저는 중국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자국민 보호,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는 네. 게 아니라 계속 그런 중국 눈치를 보고 그래서 지금 우리 쓸 마스크도 지금 없는 상황에서 마스크 또 마스크 아까 문제도 또 사실 마스크. 황교안 예. 마스크 대표께서 얘기해봅시다. 막 예. 300만 개를 보내서 네. 우리 국민 쓸 것도 없는데 그렇다. 네. 근데 이거는 이미 언론이나 이런 데서 다 확인을 해봤을 때 네. 정부가 300만 개를 뭐 어디서 없는 걸 끌어모아다가 보내는 것도 아니고
민간 차원에서 우리가 보내겠다라고 한 것을 네. 우리 전 세계 가는 차에 좀 실어서 보내줘 네. 전달해주겠다. 정확하게 말을 하면은 12만 개 정도만 보낸 상황인데 네. 그것을 마치 우리 국민 쓸 것도 없는데 정부가 300만 개를 어디서 막 끌어모아다가 네. 우리 국민을 못 쓰게 하고 네. 중국에 보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는 네. 사실 호도하는 거다. 네. 국민을 더 불안하게만 하고 아무 효과가 없는 네. 그런 발언인 거죠. 이용정 대변인 아까부터 입이 지금 그지고 정확하게 한번 말해보시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민관 협력이죠. 민간 협력이 이제 민간이 주도하는 거라고 이제 이야기하기 쉽지 않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간이 이제 협력을 하죠. 그리고 이제 지원하자는 이야기 정부가 당연히 먼저 꺼냈고요. 그래서 민간에서 샀고 전 세계로 전달을 했죠. 네. 전 세계로 전달한 건 그럼 지원이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이 민간 단체 이름이 중국 유학 총교우회에서 이제 전달을 한 건데 네. 거기 회장이 민주당 박정우 의원이에요. 박정현은 정부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민간 저기 단체예요. 그 민간이 아니냐의 구분은 거기 국가 예산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로 따지면 되지 않아요? 국가에서는 안 들어갔죠. 안 들어갔죠? 그럼 민간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건?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네. 어찌됐건 민주당 박정우 의원이 거기 네. 회장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판단은 국민들께서 이제 하실 거라고 보고 지금 국내에 마스크 이제 사재기해서 자국으로 보내는 이제 중국인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 하나 뽑아왔어요. 네. 여기 그 뭔가요? 보면은 마스크 중국한테 강탈당했어요 해서 일주일 전에 산 마스크 안 와서 봤더니 2월에 입고될 마스크가 국가 정책 때문에 중국에 보내졌다고 아예 문자를 그렇게 받은 거예요. 국가 정책으로 인해 중국에 보내졌다는 연락을 받아 마스크 출고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주문 주신 사이트로 취소 신청해 주시면 순차적으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저것도 지금 가짜 뉴스인 게 나오고 있는 게 네. 지금 일부 판매 사이트들에서 저런 답변을 하고 있다는 네. 거예요. 근데 생산업체나 이런 쪽에서는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우리는 정부에서 뭐 어디 보내기 때문에 출고하지 마라 이런 요청 받은 적 없고 네. 그것은 지금 판매자 이쪽에서 뭔가 이 중간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지 이 우리가 정부에서 중국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국민에게 네. 판매하지 마라 요청 받은 건 없는 가짜 뉴스다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가짜 뉴스라고 치부를 하기에는 국민들께서 실질적으로 마스크를 구매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계세요. 그건 저도 제가 지금 산 상황에서 저도 굉장히 어렵게 마스크를 구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모든 게 다 가짜 뉴스다라고 이렇게 치부를 하기에는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마스크를 사기가 그러면 뭐 쉬운가라는 거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뭐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는 잠시 뒤에 8시 뉴스에서 굉장히 자세하고 또 거의 뉴스에 지금 거의 90%가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이기 때문에 그때 보시면 아주 속 시원하게 아실 수 있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정부가 마스크를 보급하는 게 중요하니까 지금 업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수량, 확보하고 있는 수량 모두 파악해서 공개하고 있고 이 어떻게 보급할 것인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 다 감안해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관련해서도 마스크 생산 업체에 지금 특별 연장 근로 뭐 이런 거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노동계 반대에 지금 부딪혀서 지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그런 와중에도 이제 중국에 마스크를 보내고 있다. 저희는 이런 점을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뭐 마스크는 뭐 다른 크게 얘기고요. 뭐 우리가 마스크를 정 사고 싶은데 아예 없다. 뭐 이런 거는 아니죠, 지금. 아니 제가 경험한 거는 뭐냐면 그 착한 기업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올리지 않은 가격을 이제 뭐 지금 이런 시기에 이렇게 폭리를 취하지 않고 원래 20개에 뭐 19,800원이었는데 지금 5개에 19,800원 이런 식으로 이제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수량을 조정을 해서.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단가를 올리지 않은 정상적인 그런 업체에서 판매를 하는 거는 거의 다 품절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사보려고 했는데 제가 저 지난주에 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산 게 마지막인 것 같아요. 네, 부러워요. 뭐 아주 하면 뭐 이거 뭐 어차피 광고는 없으니까 광고가 더 이상 안 될 거 아니야. 신세계 TV 홈쇼핑에서 그날 저녁에 들어가서 수요일 날인가 목요일 수요일 날 아니죠. 그러니까 수요일 날 새벽이겠다가 수요일 날 새벽에 새벽 2시에 TV를 켰는데 전 2시에 퇴근하니까 켰는데 거기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100장에 59,900원? 그래서 그냥 눌러봤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오더라고요. 근데 장성철 소장한테 얘기했더니 어디서 그렇게 샀냐고 뻥치지 말라고 100장에 59,900원이면 진짜 너무 좋은 가격 아닌가요? 그 저기 KF94. KF94인데 너무 좋겠네요. 그래요? 아니 근데 저는 다 파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도 현재 뭐 지하철역에서도 나눠주고 있고 필요하시면 이게 그 마스크가 그렇게 KF94까지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부직포로 만든 마스크만 써도
비말로 감염되는 거는 대부분 막아준다는 거 아니에요. N95 이거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네. 미세먼지 차단 네. 이거를 위해서 그 필요 없대요. 썼다는 것이고. 근데 예. 이제 뭐 국민들께서는 불안하고 저 같은 경우도 예. 선택지가 굳이 있다면 당연히 KF94를 뭐 사고 싶은 심정인 거죠. 예. 지하철에서도 뭐 자꾸 없어지니까 이게 영무원한테 맡겨놓고 있는데 네. 달라면 하나씩 준대요. 그래서 원래 네. 이제 가격보다 막 그렇게 폭리를 취하고 있는 네. 일부 그런 아, 이제 그거 비양심적인 진짜 안 그랬으면 분들에 좋겠어요. 대해서는 네. 이제 정부가 이제 사재기나 이런 거 강하게 제재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니까 그 네. 이제 상황을 뭐 지켜보시면 징역 2년에 될것 처할 수 같고. 있대요. 마스크 그거는 사재기하고 꼭 좀 그러면.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어쨌든 이럴 때일수록 뭐 그런 마스크 같은 것 때문에 너무 민감하게 좀 서로 싸우고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또 그런 마스크 같은 거 갖고 싸울 만한 국민은 아니잖아요. 우리 국민 수준이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예. 마스크 같은 걸로 싸움을 붙이니까 그렇죠. 아이 뭐야. 저 이게 작년 예산 심사할 때도 이거 지금 넘어가자고 계속 얘기하는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계속 마스크 예. 갖고 싸우니까 이제 예산을 전에 쏟자마자 이런 주장을 하시고 마스크 이제 넘어가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자 정치 얘기하겠습니다. 저희의 본업인 정치로 돌아가서 자 바른미래당 손학규 참. 대표 현 대표지 자꾸 전 대표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왜 전 대표라고 얘기하나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손학규 마음속에 대표님. 예. 근데 결국은 마음의 소리신가요 혹시? 아니 이게 제가 뭐 예측 기능이 일부 머릿속에 있긴 한데 저 말 실수입니다. 손학규 대표 손학규 대표 이거 어떻게 되신 거예요 지금? 누가 정리 좀 해주시죠. 손학규 대표 현재 스코어의 이 상태. 지금 다른 당을 저희가 좀 정리하기가 제가 할게요 그럼. 그래서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의 복심으로 알려진 이찬열 의원이 그렇죠. 오늘 바른미래당까지 탈당을 했어요. 이찬열 의원까지 손학규 대표의 거의 비서실장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복심이라고 알려졌다. 남은 하나의 사실상 이 의원인데 그분이 떠났어요. 남은 건 이제 손학규 대표 나홀로 대표 혼자 나홀로 당이 됐는데 네. 이거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정말 오죽하면 최측근이 탈당을 했겠나. 한 그래서 언론에서 그리고 들어보면 한국당으로 가시겠다고. 네, 그리고 탈당의 변을 그러니까 이찬열 의원이 네, 먼저 한국당으로 간대요. 네, 제가 얘기할게요. 그래요. 한국당으로 알겠습니다. 가신대요. 그래서 탈당의 변에서 예. 뭐 저라도 의리와 낭만이 있는 정치를 하고자 했는데 한계이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다들 그 표현을 그러니까 다들 그런 걸 보시고 이제 주변 반응을 살펴보니 막 이렇게 뭐 탈당하시고 이러면 이렇게 뭐 배신이다 뭐 이런 이야기 솔직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예. 이분한테는 배신이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예. 그동안 참 고생하셨다. 약간 이런 분위기. 오래 버텼다. 예. 민주당에서도 어. 손 대표님 이제 예. 따라서 탈당하실 때 그때가 우리 당 분위기가 좋을 때였거든요. 예. 맞아요. 불구하고 맞아요. 내가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심정으로 가셨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분은 뭐 딱히 막 정치적 이득 막 이런 것 그런 때문이 걸 아니라 왔다 갔다 그게 하시는 아니라 분이 아니고. 지금 이제 힘드신 거 아닌가. 버티다. 그러니까 예. 그렇게 예. 삶을 살아오신 분이 이제 정말 그 의리와 낭만이 있는 정치를 하고 싶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니까 뭔가 더 마음에 확 와닿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의리와 낭만의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도 하고. 그건 아니겠죠. 예. 그럼 자유한국당에서 환영하는 그래서 입장?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얘기를 들은 게 예. 이제 지역구에서 예. 워낙 수원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한국당으로 이제 가라는 의견이 되게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어. 예, 그래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이제 결정을 하시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른미래당에는 손학규 대표만 남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아직 19분 남아 계시죠. 근데 이제 그분들이 다 이제 네, 일단은 지금 교섭단체는 무너진 거고. 20석 네. 깨지면서 원내 교섭단체 지위는 상실을 했고요. 또 이제 그 교섭단체 지위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는 정당 보조금, 예. 정당 보조금도 아주 크게 삭감이 된 상황이고요. 일단 기본 자산이 한 100억쯤 있는 거죠 바른미래당에. 근데 그것도 이제 현재 오신환 대표 보조금 이런 거 따지면 그렇다고 하는데 네. 네. 이게 원내 교섭단체가 이제 20석 이상이잖아요. 네. 그 20석 이상과 예. 또 5석에서 20석 사이와 예. 달라요. 또 5석 미만이 이제 네. 비율이 다른데 예. 지금 이제 바른미래당에 있는 이 비례대표 예. 분들이 13분인가 예. 또 계시고 지금 현역 뭐 권은희 의원 이런 분들도 예. 그분들도 다 이제 나가려고 안철수 근데 그게 예정하고 계셔서 정만 서로 바른미래당- 제명을 다 네. 네. 해줄 수 있는 약간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해서 뭐 셀프 제명한다는 말도 있던데 네, 그건 어떻게 그렇게 돼요? 돼서 본인들이 본인을 제명해서 예. 자유롭게 나가게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비례대표니까 네. 의원직을 유지한 상황에서 뭐 안철수 당이 됐든 새로운 보수당이 됐든 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지금 근데 그 뭐 지금 100억 있다는 것도 네. 그러니까 뭐 사실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게 그 오신환
그 원내대표 시절 때 이제 엄청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서 네. 좀 이렇게 늘려놨는데 자산을 예, 그리고 나서 그 오신환 원내대표님 물러나시고 저는 이제 좀 많이 쓰셨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만큼의 예, 그때만큼의 그 금액이 아껴놓은 있는 거? 건 아니다. 그리고 제가 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예. 아까 그 장정화 대변인이 이야기하셨던 게 그 교섭단체 유지가 되면 예. 91억 6천만 원을 받을 수가 있대요. 아, 국고보조금을. 네. 예. 근데 이제 현재 지금 상태 예. 추가 탈당 없을 때 이제 네. 현재 상태로는 27억 5천을 받게 돼서 이제 어이구, 약 엄청 60, 주네요. 네, 64억 원이 많이 차이나네요. 손해인데 1인분 이제- 주는 게 아니네요. 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탈당 러쉬가 계속 일어나서 아까 네. 이제 장정화 대변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5석 미만일 경우 예. 에는 또 여기서 확 줄어요. 네. 그래서 경상보조금 2억 2천, 선거보조금 8억 8천밖에 못 받아요. 그럼 한 10억, 그래서 이제 기존에 비교했을 때 80억 가량이 손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100억이 10억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뭐 그런 상황. 이찬열 의원이 진짜 큰 한방을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근데 예, 예. 탈당하겠다라고 한 상황이고 실제 탈당계를 내서 이제 탈당 네. 조치가 되지는 않았어요. 예. 근데 이제 그 근데 경상 아마 보조금 그렇게- 받는 날이 이제 15일이거든요. 예. 네, 이번 달 맞아요. 15일? 15일 날짜가 있어요. 그- 10월까지는 뭐 아마 전에 탈당하겠네. 폭파되지 않을까. 예. 그러면 저희는 폭파된다고 봅니다. 예. 폭파되면 네. 손학규 대표는 그럼 저기 자폭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정말 근데 이런 정당 역사상 이렇게 당 대표 혼자 남는 난 저런 거 처음 본 것 같아요. 저도 처음 보는 네. 상황이어가지고 참 되게- 그러네요. 네. 어쨌든 뭐 손학규 대표님 그 와중에도 막 사무총장을 막 해임하시고 해임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정말요. 당무 거부한다고. 아니 그저 나름 되게 또 한국 강경하게. 정치에 굉장히 큰 획을 그으셨던 분인데 좀 뭐 이게 회의 뒤가 때 뭐 비서실장님도 네. 안 나오고 다 네. 안 나오신 그래서- 거죠. 그래서 해임하신 거 맞아요. 끝이 좀 안 좋게 끝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파요. 네. 마음이 아파요. 예. 자, 그럼 이 얘기 여기서 그만하고 자 안철수 신당 뭐 손학규 대표 얘기 할 아니 얘기 그게 있어요? 아니라 좀 더 이렇게 매끄럽게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아니 우리가 저기 이렇게 문 자르듯이 딱 하고 넘어가. 아니 그래야 편집이 우리가 저기 하이라이트를 편집할 거기 약간 때문에. 거의 이거 편집점 잡는 네, 수준 저- 아닌가요? 거의 이렇게 슬레이트 해서- 치는 자, 약간. 원래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자, 안철수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훨씬 더 이게 나중에 편집을 하다 보면 아, 정말. 이게 있어야 된다니까 막 돌리다 보면 주제별로 안 하는 게. 잡혀요. 그래서 네. 저는 그 스탠딩을 잡을 때도 여러 번 찍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찍어요. 딱. 자, 시작. 자, 이렇게 찍어요. 어. 그러면 나중에 편집할 때 굉장히 편해요. 이렇게. 영화 할 때 이렇게 찍는 거랑 슬레이트 마찬가지예요. 치는 거. 네, 예, 그거 예, 마찬가지예요. 자, 네. 안철수 신당 시작하겠습니다. 자, 안철수 신당 당 이름을 안철수 신당이라고 하는 게 가능은 합니까? 아, 저도 가능- 이름 듣고 근데 되게 놀란 게 네? 가능은 하겠죠. 정당 역사상 이름이 들어간 그러니까 정치인 처음인 것 이름이 같아요. 들어가 있는 네. 정당이 처음이라고 그 우리 해서요. 정치를 크게 뭐 삼김 시대 때도 김대중당, 김영삼당 이런 거 없었는데 그쵸. 그렇게 부르긴 했지만 음. 그나마 제일 가까운 게 친박 네, 연대였죠. 친박 연대가 친박, 그나마 친박. 예, 그거는 예. 이름이 아니라 성이잖아요. 친박. 누군지는 알잖아요. 그건 알지. 이름이 들어간 당을 선관위가 뭐 심사를 한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가능한지 안 한지? 네. 근데 뭐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신방연대가 일단 허가를 해줬으면 근데 예전에 저기가 찾아보니까 음. 이 이름이 들어간 당이 안 된 게 있더라고요. 어떤 거예요? 지난해에 그 친박연대는 됐고 네. 지난해 선관위에 신청한 당 이름 중에 박근혜님 대사모당이라는 당이 있었대요. 왜 안 돼요, 그거는? 아니 선관위가 불허했대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박근혜님 대사모당. 아, 이 당이 저는- 지난해 등록을 하려다가 선관위가 안 돼. 그래가지고 안 받아줬답니다. 그런 당은 정강 정책이 이제 박근혜님 뭐 사랑합니다 사모하고 뭐 이런 뭐 거 그런 이런 게 건가 되는 봐요. 건가요? 그런가 봐요. 어쨌든 선관위의 결정이 좀 주목이 되긴 합니다만 뭐 안 해줄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왜 당 이름을 안철수 신당이라고 정한다는 거죠? 그 당에서 직접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밝힌 바로는 지금 이제 다른 당 이름을 네. 정해서 하다 보면 이 본인들이 안철수 네. 이제 전 대표를 중심으로 네. 모인 이제 세력이다 이런 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네. 이제 국민분들께 인식되기가 쉽지 않으니까 네. 제일 확실하게 나타낼 수 직관적으로 있고 이제 딱 알 수 받아들일 수 있는 있는 안철수 신당 네. 이렇게 하자라고 했다고 하는데 네. 제가 느끼기로는 나중에 가다 보면은 안철수 신당이 아니라 갑철 수구당 이렇게 불리지 않을까 싶어요. 갑철?
갑철수니까 맨날 그러잖아요. 갑철수? 갑철하고 수구당. 갑철 수구당? 네, 수구가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갑철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옛날에 유행했던 코미디에 숭구리당당이 생각나요. 아니, 본인이 안철수 전 대표께서 예전에 대선 경선하실 때 안철수입니까 갑철수입니까 물어본 적 우리 있잖아요. 시작가 미치려고 그래요. 아재 개그 한다고. 죄송합니다. 제가 뭐 그렇죠 뭐. 자, 이은경 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안철수 신당, 숭구리당당인지 네. 뭐 수구당, 갑철 수구당인지. 저는 뭐 늘 한결 같은 스탠스입니다. 네. 네. 밖에 혼자 계시면 이리 오시라. 네, 목소리가 영향력이 굉장히 나긋나긋해. 네. 안철수 대표 얘기할 때는 네. 저는 뭐 항상 한결 같은. 밖에서 혼자 계시면 영향력이 미비하시고요. 네, 지금 구도가 또 20대 총선이랑 예. 많이 다릅니다. 네, 네. 많이 다르고 이제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함께 하시죠 대표님. 네. 이 표정과 이 굉장히 설득력 있고 혹시 이 합당이 되면 네. 이게 이윤경 대변인의 공으로 딱 되지 않을까 아,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예. 황교안 이거- 대표님께서 이걸 보고 계셔야 될 텐데요.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요. 제가 이렇게 매주 노력하고 있는 걸 보셔야 될 텐데. 유튜브에 이윤경 대변인 하는 얘기를 딱 잘라서 네. 안 대표한테 보내세요. 아 네, 그럴까요? 네, 네. 제가 밖에 그것까지 계시면 하이라이트로 엮어서 요 부분만. 오십시오. 네. 근데 제가 이게 막 좀 찾아보다가 네. 한 여론조사를 봤더니 네. 안철수 전 대표의 비호감도가 제일 높던데. 그건 뭐 오래 전부터 네. 나온 얘기잖아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면? 그거는 예. 그래도 그래도 좋아. 밖에서 예. 혼자 계시면 네. 그럴 거고요. 네. 저희가 그때 계속 얘기를 했다시피 저희 지금 정말 이번 선거에 대해서 지금 나라 굉장히 어렵게 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네. 문재인 정권 심판 선거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 같이 연대를 해야 된다. 네. 혼자 바람 못 일으키세요. 네. 함께 하시죠. 네. 이게 저기 평가져라. 이 대변인이 네. 자를 클립을 여러 개 만들려고 잘 나온 거 잘라 붙이려고 두 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들켰나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황교안 대표. 황교안 대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예. 자, 황교안 대표 이번에 총선에 나오시는 거예요? 뭐 제가 비서실장이 아니어서 뭐 아니, 자주 만나시잖아요. 기다 아니다 시원한 네. 대답은 좀 어려운데요. 일단 매번 총선이 그렇지만 이제 우파 뭐 야당에 있어서 좀 이번 총선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대표님이 그때 또 원외 당 대표 네. 그리고 또 전 국무총리이시자 네. 뭐 대통령 권한대행 하셨고 지금 또 이제 대권 주자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표님이 가지시는 이제 상징성이 좀 크기 때문에 네. 그리고 행보가 이제 개인뿐만 아니라 선거판 전체에 이제 영향이 미쳐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희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네, 수도권 그래서- 험지 나오시겠다고 이미 하신 거 네, 아니에요? 그거는 하시는 맞고. 거잖아요. 네. 근데 종로는 안 나가시려고 지금 자꾸 종로 나가라고 자꾸 이낙연 전 총리도 한번 묻고 싶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대답이 없는. 처음에 수도권 험지 출마로 이제 딱 네. 됐다가 상황이 이제 흘러가면서 네. 이제 당선 가능한 험지 네. 이렇게 되고 점점 뭐 비례 얘기도 나오고 네. 불출마 얘기도 나오고 아니에요. 하면서 이제 이 한교안 대표님의 입지가 상당히 좁아진 거 아니냐. 이러다가는 그냥 불출마하고 뒤에서 선거 지원만 하게 되는 상황까지도 그러니까 결단을 안 내리시기 때문에 심지어 최근에 한 여론조사에서는 네. 대선 이제 적합도 이런 조사했을 때 네. 가만히 있던 윤석열 총장한테도 밀리는 상황이 된 거 아니겠어요? 윤석열 총장이 이제 여론조사에서 다 정치할 생각 없으니까 빼달라고 빼달라고 요청을 했죠. 했죠. 예.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 없고 관심 없는 사람한테도 밀린다고 하면 예. 제1야당 대표의 위신이 말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밖에 그래서 없는 거죠. 저희가 근데- 한번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화면을 일단 한번 보고 시작하죠. 자, SBS가 의뢰해서 여론조사 전문기관 입소스가 1월 28일부터 30일 서울 종로 500명 유권자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자, 종로에서 나왔을 때 이낙연 당선 가능성 59%, 황교안 당선 가능성 24.5%. 반토막이 좀 안 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는 예? 험지인데 예. 당선 가능한 험지가 아닌 거예요. 어, 그러니까 안 나가시는 거고. 당선 가능한 그러니까 계속 이제 용산 뭐 한강벨트 뭐 이런 말씀 나오는데 예. 도대체 어디로 나오실 건지가 이제 사실 고민되시겠죠. 그거 어떻게 고민되실 이 대변인 텐데 어떻게 봐요? 제가 모습을 좀 보여드리는 말씀을 게 드려도 어쨌든 당 될까요? 대표로서 야, 자, 이제 이 대변인 보여줄 얘기 수 있는 들어봅시다. 모습이다. 이 대변인 친하니까. 빨리 이 부분 잘라서 황교안 대표한테 보내줄 수 있도록 아유. 저는 조용히 있는 걸로. 아유 그런 거 네. 아니고요. 저희 뭐 선거 70일 가까이 남은 상황에서 지금 아까 지금 여론조사
보여주셨는데 이제 네.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론조사 결과에 저희 이제 크게 연연을 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한테는 개인적으로 되게 뼈아픈 이야기지만 지난 20대 선거 오세훈 후보 대 정세균 후보였을 때 절했어요. 예. 90일 전에 똑같이 절했어요. 예. 그리고 여론조사마다 오세훈 후보님이 이제 앞서 있었는데 저희한테는 마음이 아픈 일이었지만 결과가 뒤집혔죠. 예. 그러니까 저희도 집권 여당 시절에 다 해봤던 거예요. 지금 다 넣으면 다 이게 나와요. 여론조사 못 믿는다. 예, 아니 네. 못 믿는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지지율로 기죽이기 저희도 다 해봤다는 거죠. 뒤집힌다. 예, 예. 네. 그래서 70일 전 수도권 선거 모르는 거죠. 이거를 지금 뭐 그렇죠. 이게 얼마나 유의미하다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리고 아까 장동화 대변인께서 뭐 당선 가능한 수도권 험지 찾고 있다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너무 그건 아닌 것 같고 대표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되게 다각도로 정말 전략적으로 지금 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공간위에서 내일 이제 수요일 날 다 이제 종합적으로 다 논의를 해서 뭐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해서 저희도 지금 그 수요일 사실은 그 어제 그 회의 공간위 회의 끝나고 예, 예. 백불 하신 거를 이제 봤는데 다 김영호 그 위원장님께서 네. 김영호 위원장님께서 이제 무슨 기자가 질문하면 그거 수요일 날 논의할 거다 하고 이제 계속 수요일이라는 내일.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를 해서 내일? 내일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네. 저희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내일 공간위 회의를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의미 없다. 이렇게 저기 추격할 수 있겠습니다. 이현경 대변인 그렇죠? 말은. 70일 전 수도권 여론조사에 의미 있나요? 예. 이제 저희 입장에서도 이 당선 가능한 험지 막 이런 표현이 사실은 듣고 보면은 어떻게 네. 보면 좀 모욕적이잖아요. 당 대표 그런데 가능한 험지. 그런데 당선 그런- 가능하면 험지라고 보기가 좀 어렵죠. 그것도 그렇고요. 근데 그런데 자꾸 그런 표현 이게 우왕좌왕 좌고우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그런 여지를 준 것이 당 대표께서 저희 어디 우왕좌왕 나가신다고 우왕좌왕 명확하게 하신 좌우면 상황에서도 아직까지 그걸 결단을 못 내리시고 예. 예를 들면 뭐 홍준표, 김태호 이런 분들한테는 거기 고향 나가지 말고 수도권은 더 힘든 곳으로 가라라고 계속 예. 종용을 하시면서 본인의 입장은 나는 좀 미뤄두겠다라고 보이는 게 국민들께서 저거 당 대표의 입장으로서 조금 적절하지 않다 이런 판단을 하고 계신 것 여당 같아요. 의원들은 뭐 저기 그 영등포의 신경민 의원이나 네. 영천갑의 황희 의원 같은 분은 이렇게 빨리 와라. 뭐 아. 당선 불가능한 험지임을 보여주겠다. 뭐 이렇게 오히려 자신의 몸값을 높이는 쪽으로 활용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 한 10분대요. 예. 저희가 뭐 자고 우면하고 뭐 이렇게 예. 고민하고 이런 부분이 그렇게 단순하게 뭐 이야기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뭐 우왕좌왕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내부에서는 굉장히 차근차근 논의가 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차근차근. 저희만의 타임테이블로 저희가 결정을 할 문제지 그거를 가지고 타당해서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저희가 전략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저희가 이제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내부적으로 충분히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네. 신경 쓰지 마라. 네. 네, 뭐 예. 당연히 그러시겠지만 네. 그런데 이 와중에 이정현 의원이 종로 출마하겠다고 밝혔네요. 지금 네, 오늘 무소속이죠? 네, 지금 뭐 그분은 자유한국당 소속이 아니고 그러면 사실 이제 자유한국당 무소속이고. 소속이 아니지만 DNA는 자유한국당이잖아요. 네, 근데 뭐 지금 본인도 굉장히 당선되면 지금 복당할 무소속이라고. 거잖아요. 또 뭐 무슨 다른 당 만든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아닌가요? 지금 일단은 따로 교과하는 이정현 의원은 왜 부분은 종로에 없고요. 나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뭐 처음 들었어요? 무소속 처음 들은 건 아니고 안 저도 물어봤어요? 기사를 봤는데 저도 뭐 그쪽하고 뭐 저는 이제 교감이 전혀 없기 전혀 때문에 없어요? 잘 오. 모르고 그래서 기사로 접한 게 저도 다고 그래서 뭐 제가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끊고 네. 자유한국당 당명 변경 통합신당 사대로 나가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당명을 변경합니까? 그래서 네. 예? 네. 뭐라고 합니까? 지금 통합신당이 예. 현재까지는 가장 이제 유력한 상황이고요. 예. 뭐 직관적으로 어찌됐건 통합이라는 이제 단어를 당명에 사용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보수 통합을 염두한 것뿐 아니라 지금 이제 현 정부 들어서 뭐 국민 사이 이제 뭐 니편 내편으로 이제 뭐 굉장히 가르고 편가르기 정치가 지금 굉장히 극심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편가르는 정치 끝내고 국민 뭐 대통합으로 나아가자는 그런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로 아무튼 통합이라는 단어를 특이한 게 선택했습니다. 통합신당이면 통합 뭐 민주신당인지 보수신당인지 뭐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통합신당 이념이 전혀 없어요. 네, 그 통합신당하고 대통합신당하고 좀 이야기가 있었. 뭐 앞에 대가 붙으나 마나 뭐. 네, 그래서 아무튼 맞아요. 저거 천안불교답게 나왔는데 네. 대천안불교답게로도 해요.
대는 있으나 없으나 뭐 별거 아닌 거죠. 쉽게 그렇게 얘기해서. 논의가 됐고 그 네. 안에 이제 보수가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 겉으로 이제 저희가 듣기에는 얘기가 논의는 따로 없었고 뭐 통합신당으로 하냐 아니면 뭐 대통합신당으로 하냐라고 했는데 아마 통합신당으로 결정이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우선 당명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네. 것은 네. 지금 현재 당으로는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판단으로 하는 것이고 지금 말하자면 자유한국당 타이틀로는 이제 선거를 치를 수 없고 말하자면 하나의 반성인 거거든요. 예. 새로운 간판과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가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한국당으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우선 인정하시는 모습인 것 같고 예. 이제 제가 생각해봤을 때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예. 예전에 뭐 대통합 민주신당, 그렇죠. 뭐 새정치민주연합 이런 식으로 항상 통합은 주로 민주가 붙었었어요. 네, 네. 민주가 이제 이쪽 들어갔었죠. 이쪽 정당의 통합이 프로 이제 유행인데. 프로죠 예. 이쪽이. 네. 그리고 이제 프로 통합러. 약간 통합러. 네. 배우고 싶어요. 어떻게 하나의 하는 이제 건지. 예외적인 경우가 이제 열린우리당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이름이 달랐던 통합하는 경우긴 거좀 한데 노하우 좀 가르쳐 주고 그러니까요. 좀 혼자만 알지 통합 마시고. 안 해보셔갖고 네. 그쪽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열린우리당처럼 예. 아예 이제 새롭게 만약에 통합신당이라고 하면 보수나 네. 이런 게 안 들어갔기 때문에 약간 새로운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새로운 모습이 정말 제대로 국민께 다가가려면 예. 아예 새로운 시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네. 열린우리당은 기존의 정당과 아예 다른 체계, 다른 개념으로 시작했던 당이고 예. 약간 그때는 이제 하나의 실험적인 모습도 컸었는데 만약 통합신당이 그냥 이름만 통합신당이고 예. 원래 있던 사람들 그냥 오고 세보수당 그냥 사람들 그냥 오고 똑같은 당체 그냥 간다? 예. 그러면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냥 지금도 한국당 뭐 한나라당이라고 부르고 분들이 있는 것처럼 한나라당이라고. 그냥 똑같은 저도 가끔 나와요. 예, 한나라당. 그냥 똑같은 모습에 결국에는 효과 없는 그냥 자유한국당 재판 될 것이다 예. 이렇게 보는 겁니다. 상당히 편에 기분 나쁜데? 기분 나쁠 거 할 것 같은데요? 이윤경 네. 대변인? 예. 잠깐만요. 지금 두 분 총선 나가시냐고. 이 두 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정말요? 지역구 출마는 법적으로 가능하잖아요. 법적으로는 다 가능하죠. 다 가능하죠. 지역구 출마요? 그러면 네. 저 지금 그 공천 신청 썼어요. 저희 내일까지가 마감이어가지고. 근데 제가 쓰지를 못해서. 저희는 제가- 마감됐어요. 네. 됐어요? 민주당은 마감이 됐고요. 저희는 내일 5시까지인데 서류 준비해야 되게 40장이거든요. 그래서 40장 뭐 잠깐 밤새 쓰면 쓰죠. 그럼 지금 깜빡했네. 네. 나가서 써야 되는데. 저 특파원 베이직 특파원 지원하는데 마감날 아침에 썼어요. 아침에 그거 가셨잖아요. 그러고 갔어요. 대단하시네요. 네, 네. 그거 제가 뭐 아직 그 저는 정도는 비교적 간단하긴 안 돼서. 한데. 네. 40장 그거 잠깐 써요. 뭐 금세 쓸까요? 금세 쓰죠. 가서 네. 이윤경 대변인은 아직 저 시간 남아 있으니까요. 밤에 좀 장종화 써서. 대변인은 어떡할까요? 그러면 대변인은 뭐 보궐로 해야죠. 뭐 보궐로. 뭐 저희 선거법 위반 사범 해서 금방 또 판결 나고 아 그래요? 1년 안에 자리 나요. 예. 예정돼 있는 건가요? 보궐로 가세요. 예. 보궐로 가시면 되고. 저는 안 됩니다. 저는 90일 전에 사퇴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 보궐로 가시. 저는 SBS에서 정년 퇴직하는 게 삶의 유일한 목표입니다. 예. 네,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 자꾸 이제 그 도로 새누리당이다 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저는 그렇게 민주당에서 계속 불안해하고 그렇게 계속 평가절하하는 모습 자체가 민주당이 불안해한다고 느끼고 있어요. 통합을 했을 때 그 시너지가 분명히 있고 선택지를 저희가 국민에게 보수가 하나로 합쳐서 하나의 선택지를 드렸을 때 분명히 그게 파괴력이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합치는 거에 대해서도 평가절하하고 경계하는 거다. 네, 경계하고 또 이제 계속 뭐 과거로 돌아가는 거다라고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는 과거로 돌아갈 생각이 없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뭐 역사는 미래로 나아가고 계속 저희는 미래를 보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이런 모든 통합 논의를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야, 실제로 그 통합신당이 출범을 해서 보수가 하나로 다 뭉치고 네. 그리고 또 미래한국당이 지금 비례 의석을 확보하는 용으로 지금 아예 중앙당 창당을 할 거잖아요. 네, 내일 2시에 예. 창당 대회를 하고요. 그것도 한성규 네. 의원이 당대표가 되신다면서요. 네, 그리고 제가 사회를 봅니다. 내일. 사회를 보세요? 네. 응? 야, 그거 뭐 찍어서 좀 가서 좀 돌려야겠다고 미래한국당. 다음 네. 주에 나올 때. 예. 아, 정말요? 노래도 한 곡 하시나요? 어떻게? 노래는 안 합니다. 노래도 그럼 한곡. 그 당으로 가세요?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이제 내일 그렇게 그걸 받아서 그건 뭐 제가 그냥 사회자로 가서 당연히 뭐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하고 이제 지금 한성규 의원님께서 이제 예. 당 대표를 맡으시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 거에 있어서도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하셨고 예. 정말 사심 없이 정말 마지막
소명으로 지금 또 건강도 굉장히 안 좋. 건강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안 안색이 좋으시다고 썩 좋지는 않으시더라고요. 했는데, 제가 그래서 봤더니. 보수 재건을 위해서 이제 헌신을 마음으로 이제 고심 끝에 수락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네. 본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굉장히 투명하고 공정하게 의미 있는 공천을 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민주당에서는 부분에 근데 있어서도. 정당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했고요. 했어요? 근데 미래한국당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는데 예. 이제 말하자면 비례용으로 예.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예. 미래한국당을 만들어 놓고 예. 이제 새로운 당명은 통합신당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지역구는 통합신당, 저는 이제 정당 지지는 미래한국당 이렇게 해달라고 운동을 하실 거죠? 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게 뭘 통합을 했다는 건지 분당을 하나 만들어 놓고 위성정당 하나 만들어 놓고 예. 이 두 당을 가지고 선거를 치르겠다는 건데 그러면 이거는 분열신당이죠. 분당신당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두 당을 만들면서 통합을 했다라고 하는 건 우선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황교안 대표께서 한성교 의원님께 이제 대표를 이제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저 또 그것도 아이디 데스파시토님, 이거 칭찬을 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편앵커랑 장 이 대변인처럼만 국회에서 하면 싸울 일 없을 텐데.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좋겠습니다. 인사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여러분의 격려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 네. 좋아요 황교안 눌러주세요. 사랑과 행복을 같이 갖게 되었어요. 이렇게. 좋아요 부탁드려요. 네. 이 황교안 대표께서 네. 다른 당 대표를 맡아달라고 본 네. 그 같은 당 소속 의원님께 부탁을 한다라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런 네. 거 자체가 약간 이상하긴 해요. 이게 예. 도대체 무슨 상황인 건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제가- 기본적으로 미래한국당이 네. 창당되는 과정과 지금 진행되는 과정 모든 것을 통틀어 봤을 때 국민들이 보셨을 때 이거는 뭔가 제대로 된 당이 아니다. 제대로 된 선거 과정도 아니고 제대로 된 절차도 아니고 네. 이런 것들이 저는 다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제대로 된 절차 아니지 않고요. 네. 하여튼 뭐 지금 그 저희가 막 고발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거에 대한 시발점은 예. 제1야당인 한국당을 배제한 채 1+4 불법 협의체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날치기로 통과한 거가 이제 시작이에요. 예,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미래한국당을 만들었고 그 미래한국당을 저희는 국민들이 반드시 선택을 해주실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네, 자, 지켜봐 저는 주세요. 선거를 진행하다 굉장히 자가당착에 빠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뭐 좀 두고 봐야 될 일 같습니다. 저 평가를 유보할게요. 오늘 중국 대사님도 뭐 그 많은 평가를 하지 않겠다. 한국 정부의 그렇죠? 조치에 대해서. 너무 기가 막혔어요. 제가 아까 예. 그 얘기를 안 했네. 예, 넘어갑시다. 다 그 얘기를 안 했네. 다 아는 진짜. 얘기니까요. 네. 자, 여기서 끊고. 누가 누구를 평가합니까? 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이 호남 선대위원장을 요청을 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는 네. 콕 집어서 호남 선대위원장을 요청한 건 아니라고 하시고 네. 이제 기자분들이 뭐 호남 선대위원장을 요청하셨다면서요 하니까 그 명확하지 않게 선대위에서 특정한 역할을 요청을 드렸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고요. 예. 그 이제 임종석 민주당은 선대위원장이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요. 원래 뭐 이제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많이 지역별로 하죠. 많이 하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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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러면 공동 선대위원장 두는 거는 예. 많이 예전에도 했었던 거기 때문에 그리고 권역별로도 했었던 예전에도 권역별로, 있었고요. 그래서 저 임종석 전 실장은 의향은 어때요? 지금 맡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제가 뭐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네. 이제 들리는 이야기로는 어떤 역할인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네.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하겠다 네. 이런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뭐 저기 임종석 전 실장이 사실은 불출마 선언을 했었는데 사실상 불출마 선언 뭐 명확히 얘기는 안 했지만 그걸 불출마 선언이죠. 사실상 그런 것도 번복할 아니고. 명분을 만들어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그쵸, 비판을 네. 하더군요. 저는 아니, 출마는 일단- 안 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아 개인적으로? 네. 야. 저는 임종석 전 실장이 네. 지금 이미 청와대 하명수사 하명수사.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네. 의혹과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그렇죠. 상황에서 불법 선거운동으로 범죄 피해자가 된 임 전 실장을 지금 이번 총선에서 호남 지역 선거 총 책임자를 맡기겠다라는 저는 민주당의 발상이 일단 너무 참신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호남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 네. 너무 당황스러워서 범죄 지금 불법 선거운동으로 피의자인데 그분한테 지금 이걸 제안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 참신하다는 표현이 참 네. 참신하네요. 지금. 이제 그리고- 오보에 그런- 기초한 참신함입니다. 그런 얘기 네.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냥 참신하다. 아니 그리고 그 2일에 그 민주당 그 공직선거 후보
후보자 검증위 그 진성준 간사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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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이 이제 당으로서는 그러니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 당으로선 임종석이라고 하는 자원이 필요하고 그러자면 은퇴 선언을 번복할 수 있는 명분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명분을 당에서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가 고민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그 고민의 결과가 결국에는 호남 선대위원장 제의 아니냐 뭐 묻지 않을 수 없고 뭐 이미 지금 피해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 피의자 그죠? 네. 피의자로 수사를 피해자는 받고 있는 수사를 받지 않습니다. 네네네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정치 복귀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호남 주민을 정말 우롱하는 행위 아닌가. 아 그리고 참신하기도 하고. 참신하기도 하고. 아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중권 우리 교수님 여기에 또 이제 얘기 안 하시지 않았죠. 그렇죠. 예, 한마디 예. 꼭 이제 한마디 꼭 보태시잖아요. 하셨죠. 예. 네. 정계 은퇴 번복은 국민 알기를 개대주로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이 좀 예. 정지했으면 요즘 좋겠어요. 이야기를 진중권 전 교수님이 하시더라고요. 약간 이제 막 네. 나가고 아, 계시고 너무 세- 듣는 돼지가 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호남 선대위원장을 이제 콕 집어서 이제 요청을 하는 것은 이제 사실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 가면서 역할이 어떤 것이 될지 밝혀지겠지만 네.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제 오보를 기초한 여러 가지 이제 삼신함과 이렇게 네. 말씀하신 건데 참신함.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출마 관련한 부분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번에는 출마하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아까 말씀하신 또 진성준 간사님 말씀도 이제 그 공천 검증위원회 이제 백브리핑 하는 과정에서 이제 나왔던 이야기지 그게 뭐 당의 공식적인 공식적인 입장이나 아니고. 그런 거는 전혀 아니고요. 어찌됐건 그렇게 뭐 그- 기자들 상대로 이야기를 한 거니까요. 예, 그 그렇게 개인적인 얘기를 한 입장으로 거고. 나왔던 거고 근데 당에서 출마를 하지 공식적으로 한 건 아니고 않고 호남 선대위원장을 맡으면 정계 은퇴 선언 번복은 그러니까 전태 아닌가요? 은퇴 그게 번복이잖아요. 번복인 거죠. 상관없죠. 정계 은퇴 선언 번복인 거죠. 네. 번복은 번복. 그거에 대한 명분을 뭐 네. 민주당은 만들어주고 싶은 건 것 같은데 출마하고 안 하고는 임종석 네. 전 실장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저희 당에서는 네. 중요한 자원인 것은 맞고 그렇죠. 확실하고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검찰 조사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봤을 때에는 그것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만들어진 스토리를 검찰이 지금 본인들이 만들어진 스토리를 따라서 진행하고 있는 기획 수사이기 때문에 절대 저희가 인정할 수 그렇다고 없고 생각하지 않아요. 거기에 저희는.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니까요. 네, 그래서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46분이 다 않고. 돼갔습니다. 아이, 정말 이 편성을 늘려야 되겠어요, 그죠? 오늘 네. 또 뭔가 빼먹은 거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것 많아요. 예. 뭐 저기 검사 외전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끼리 따로 하나 유튜브. 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편성욱이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장종화. 자유한국당 이윤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